어머님, 저도 일주일 내내 일하다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지방 내려갈 일도 많아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남자들 시켜놓으면 제대로 못해서 너가 한번 도와야 돼.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너가 하는 게 낫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라오는 날이면 제가 쉬지 못하는 날이었어요.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남편이 그 옆에서 시어머니랑 합가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올라오셔서 우리 집 챙겨주는 날은 확실히 집이 달라지는 게 한눈에 보여. 그냥 우리 엄마랑 합가해서 살까? 엄마도 연세 드시니 혼자 사는 거 적적해 하시던데. 적적하시다고 합가하자는 거야? 가끔씩 올라오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대체 무슨 말이야? 당신은 어차피 지방 가는 날도 많고 그래서 집에 자주 없잖아.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면 당신이 집안일 안 해도 되고 나는 깨끗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 남편은 좋겠죠. 자기가 신경 쓸 거 하나 없으니. 그래서 합가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남편한테 한 소리 했죠. 내가 우리 집 들어와서 편히 쉬지도 못해? 내가 지방 가는 날이면 모르겠는데 나 있을 때는 어머니 우리 집에 못 오시게 해. 당신이 매번 집을 비우니까 우리 엄마가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 고작 하루도 못 참아서 엄마 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신경 써주신다고? 뭘? 어차피 나만 시켜서 내가 다 하는 거잖아. 그럼 당신이 하든지.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잖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 엄마 말을 듣는다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왔다 가시면 집도 깨끗하고 좋잖아. 차라리 사람을 쓰겠다고.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싸우는 게 한두 번이야? 남편은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와 합가하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과 몇 번은 대판 싸우니 결국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 살만하겠더라고요. 그제야 제 집 같았어요. 매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좀 편해졌나 싶어졌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치셨다며 전화를 하셨죠. 내가 길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너희 집으로 가도 되니? 몸도 안 좋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리가 다치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깁스라도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다리만 잠깐 삐끗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물어봤죠. 어머님, 이 정도면 생활하시는데 불편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삐끗하는 게 괜찮다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럼 일주일 정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 합가하고 싶은 생각에 스물스물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요 근래 계속 합가 얘기를 꺼냈거든요. 시어머니의 속이 훤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정도만 있으시고 내려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툴툴거리시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일주일만 있다가 내려가라는 소리가 나오니? 솔직히 어머니 심하게 아프신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다리라도 부러지신 줄 알았어요. 삐는 것도 우리 나이에는 부러진 거랑 비슷해. 그리고 어차피 너는 지방 자주 다니느라 집에도 별로 없는 애가 뭘 그렇게 나를 못 보내서 한다리야. 어머님이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신경 쓰이는 것도 많아서 집에서 푹 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동네 병원에 다니시다가 한의원에서 침 몇 번 맞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죠. 이러다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섭섭하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얼마나 눈치를 줬길래 엄마가 내려가신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눈치를 줘. 그리고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떠시면서 우리 집에 올라오신 거잖아. 연세가 있으시니 그런 것들도 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그럼 당신이 내려가서 챙겨드리던가. 나도 집에서 좀 쉬자. 너만 일주일 내내 회사 다니냐? 나도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그럼 집에서는 좀 편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럴 수 있겠냐고. 저도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뭐라 하니 욱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남편에게 쏟아냈죠.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싸우고 나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이게 맞는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으로 불쑥불쑥 찾아오시거나 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한테 저희 집에 오셨냐고 물어봤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오셨어요? 무슨 말이야? 여기 이제 내 동네기도 해. 나 이사 왔다. 이제 한 동네 사는 거야. 네? 갑자기요? 언제 이사 오셨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서요. 엊그제 왔어. 너한테 얘기할까 싶었는데 안 그래도 바쁜데 괜히 신경 쓸까봐 일부러 말 안 했다. 뭘 그런 걸 말을 해. 시어머니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실 수 있죠. 근데 묘하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사 소식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사 오시는 거 당신 알았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당신이 예전부터 우리 엄마랑 합가하는 거 싫어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엄마 집으로 옮겨드렸어. 뭐? 당신이 옮겨드렸다고? 어떻게?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히 당신이 돈을 잘 벌어 그런가 대출이 잘 나오더라. 그리고 대출이자도 좋던데. 잠깐,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어머니 집으로 옮겨드렸다는 거야?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매번 우리 집에 오시는 거 힘드실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가까운 곳에 사시라고 집 하나 장만해드렸지.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집을 옮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집값이면 최소 몇 억이 들어갔을 텐데 남편한테 그만한 돈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집을 팔아도 저희 동네에 올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빌렸나 확인해 봤더니 무려 3억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소리쳤죠. 당신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됐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해? 그것도 3억이나. 아니, 당신 사업하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야? 나 아니야? 그리고 당신 회사 잘려서 집에 있을 때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심지어 당신 가게 할 때 우리 엄마 돈도 들어갔잖아. 어머님이 그때 나한테 얼마 빌려줬는지 몰라? 3천만 원 빌려주셨어. 근데 3억이나 빌리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때 돈도 갚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거절하셨다고.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당신이 합가 싫다고 해서 엄마 집 옮겨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러. 당신 대출이자도 좋아서 천천히 갚아도 되겠더라.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고 말하는 남편한테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번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기간으로 따져봐도 남편이 제 돈으로 먹고 산 날이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 사업이 잘 된 날부터는 저한테 생활비를 안 가져다 줬으니까요. 그때 어차피 우리는 부부인데 누가 돈을 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산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 5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출 받은 돈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싸웠습니다.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이사 온 거를 뭐라 했다며? 아니 우리 아들이 내 집 장만해준 거 가지고 너가 뭔데 난리야? 그게 왜 남편이 해준 집이에요? 그 집에 제 돈이 들어갔다고요. 남편이 대출 받아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고작 3억 가지고 난리야?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생각 안 하냐? 그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그리고 나한테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러니 우리 아들이 합가하자고 할 때 했어야지. 제가 어머니한테 3억을 빌렸어요? 3천만 원 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갚는다고 말씀드리니까 천천히 갚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3억을 빌리는 게 말이 돼요? 너 사업 잘 됐다며? 나도 그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 여태까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한 거 1년도 안 돼요. 어머님이 하도 난리를 쳐서 그래서 저 사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잘 된 거지. 그게 다 내 덕인 거야. 근데 어떻게 나한테 집 한 채 해준 걸로 그렇게 성질을 부리냐? 시어머니랑은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어떻게든 3억을 달라고 해야겠는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 즉시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집을 내놔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한테 집 보러 온다는 전화가 왔었나 봐요.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집을 내놨냐고 물어보길래 내놨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죠. 그럼 당장 나는 어디에 살라고?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드려야 돼요? 어머님 이사 오실 때 이전 집 파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집 알아보던가 하세요. 그 돈으로 어떻게 집을 알아봐?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갈 거니까 당장 부동산에 집 올린 거 내려. 저 이 집 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루빨리 이사 갈 집 알아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집 빼라고 통보하고는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는지 집에서 쉬고 있는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저한테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 집 내놨어? 엄마가 그러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놨어. 당신 대출 받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지. 아니 당신 대출이자도 안 높아서 별로 안 나가잖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엄마 보고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한 거야? 길바닥이든 어디든 내 집에서 나가셔야지. 어차피 부동산에 내놔서 금방 나갈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짐 빼달라고 말씀드렸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는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안 판다고 얘기해라. 아주 사람들이 우리 집 보러 온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불편해 죽겠다. 그게 왜 어머니 집이에요? 그리고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어요. 남편 저희 집에서 내보낼 때 제가 재산 분할로 1억 정도는 손에 쥐어줄게요. 합가 노래를 부르셨는데 둘이 살 집 한번 잘 알아보세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에서 왜 나가? 그리고 1억은 무슨 1억? 지금 이 꼴을 다 보고 나랑 살겠다고? 당신도 진짜 뻔뻔하게 그지없네. 나
당신이랑 살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도 내 지분이 더 많은 거 알고 있지? 당신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이혼할 때는 반반해줘야지. 그런가? 어디 한번 보자. 법대로 할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제 집에서 쫓아낸 후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근데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집 내놓은 거 봤는데 그거 꼭 팔아야겠어?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 그 집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거든요. 알지. 나도 그 집 가봤잖아. 근데 여기 동네에 호재가 하나 있어.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러면 또 집값 한번 오를 거거든. 지금 팔아도 나쁘진 않지만 이왕 파는 거 2년 정도 전세 주고 파는 것도 좋잖아. 부동산 아저씨 말을 들으니 괜찮은 생각 같더라고요. 어차피 3억 대출은 받은 상태고 집값이 미세하게 오르긴 했거든요. 집을 당장 팔아도 손해볼 건 없어서 우선 전세를 주고 나름의 적금처럼 생각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전세 준 걸 알았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그 집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살던 집 어차피 전세 줄 거면서 왜 그렇게 나가라고 난리친 거야? 전세 우리가 하면 짐 안 빼도 되는 거지? 내가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했니? 왜?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다른 사람이 전세 계약하고 갔어. 어머니는 돈도 없으시면서 안목은 좋으셨나 봐. 아, 내 돈이라 더 펑펑 쓰신 건가?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이혼녀 소리 듣고 싶어? 나만 이혼했니? 당신은 이혼남 아니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내가 너랑 40년을 더 살라고? 내가 미쳤니? 너는 니네 엄마랑 살지 빨리 알아봐. 내가 그럼 전셋값에서 더 줄게.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 더 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그렇게 난리를 치던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돈을 더 줄 테니 이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집에서 못 살게 할 거면 돈이라도 더 줘. 당신이 준 돈으론 전세는커녕 월세밖에 못 살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남들은 잘만 살아.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돈을 많이 벌던지 엄마가 여기 올라오실 때 집 팔고 올라오시는 바람에 다시 예전 집으로 가지도 못해. 심지어 거기도 집값이 올라서 우리가 팔았던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내가 왜 당신 형편을 봐줘야 돼? 여태까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신나게 먹고 싸고 했잖아. 근데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네 집까지 알아봐줘야 되니? 그럼 너도 사업해. 나한테 맨날 사업해서 돈 많이 번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사업을 해.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고작 1억 2천 받았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는 저를 설득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오열하듯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그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결국 저는 남편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희 집 근처에 가게를 하나 냈더라고요. 아마 저 보라고 차린 거겠죠. 근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근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서로 일하라고 미루기나 했지 본인들이 일할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가게가 잘 될 덕이 있겠어요? 당연히 망했죠. 1년은커녕 6개월 정도 됐나? 그리고 간판을 내리더라고요. 그거 보니 아주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니 본인들은 1년도 안 돼서 빚만 만들었죠. 부동산에 물어보니 살고 있던 월세도 빼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월세 보증금이라도 빼야죠.
그 뒤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한테 연락은커녕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못 듣고 있어요. 저는 남편이 사업에 헛돈 쓰고 있을 때 부동산 아저씨 말처럼 호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집값이 서서히 오르더니 남편이 월세를 뺐을 때 집값이 올라서 바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부모님 사는 집 넓혀드렸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왜 그렇게 욕심만 많았을까 싶어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적정선이 있잖아요. 황금 안에 낳는 거위인 저를 놓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을까란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이제 저는 부모님만 신경 쓰며 살려고요. 사실 이혼한 지 2, 3년 정도 됐으면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날 법한데 이제는 다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닿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처음 결혼과 다르게 행복하겠죠. 그러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